지금 테크니컬한 분석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S&P 500 지수죠. 뭔가 이게 뭐라고 그러죠? 이 사람이 딱 위에서 내려오고 또 올라오고 해서 모이는 이 수렴 과정을 뭐라고 그러죠? 뭐 변동성 축소 수렴, 쇠기형 이런 거 아닌가? 쇠기형? 그러니까 그런 모양은 약간 예, 뭐 삼각형 모양이긴 예, 한데, 예, 그러니까 그 부분이 끝날 때쯤에 어떤 방향성이 이제 음, 나온다, 뭐 이런 음, 거죠. 음, 일단은 변동성이 계속 축소되고 있는 거죠. 음, 예, 그래서,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게 패턴이 형성된다고 해서 그 방향대로 이루어지냐? 지금의 모양은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니거든요, 지금. 그러니까 중간으로 몰리고 있잖아요. 네, 예, 그래서 어디로 가든 뭐라 할까요? 어디로 가든 뭐 해석의 여지는 다 줄 수 있는 그런 모양이죠. 오히려 이제 뭐 하락 세기형이라는,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가면서 하향 음, 조정 받으면서, 그러니까 그 오른쪽 그 저점이 앞 음, 저점보다 더 낮은 상태로 이렇게 빠지면서 모였을 때 음, 반등이 이제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건데, 뭐 이런 모양은 그런 건 아니고 어디로 음. 가도 뭐 이상하지 않은, 아직까지는 뭐 아주 특별한 모양은 아니에요. 왠지 어딜 튈지 모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예, 나와줘갖고, 물론 예. 이제 아래로 튀면 안 되는데,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, 우리 이사님의 또 워낙 테크니컬한 분석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기 때문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보는 데이터인데요. 이거죠. 1.5% 빠진 거 연속 100일째 오늘까지 이었다고 보시면 100일 동안. 여기까지 노란 구간입니다. 1.5% 이상 빠지지 않은 날. 그만큼 조용한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. 조용한 하락. 그래서 2018년 이후에 가장 긴 기간이다. 이게 이 빵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. 네, 다시 한번 제가 지워드릴까? 네. 이 빵화선을 벗어나면 않고요. 더 이상 빠지지 않고 1.5% 내에서 빠진 거가 길어지고 있는데 100일 동안 이어지고 있다는 거. 그래서 꽤 오랜만에 나왔던 통계이기 때문에 진짜 조용한 시장.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락을 계속 잼만 맞기 때문에 한 번 안 맞았겠다, 안 맞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런 것도 여러분들 만약에 좀 굉장히 짜증나지만 하여간 나름대로 많이 폭락하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꽤 시장이 잘 버티고 있다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. 하여간 그런 통계가 있다는 것 좀 말씀드립니다. 그래서 얼마나 이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어지고 있으니까요.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굉장히 조용한 하락이 이어지는 것이요. 그 다음 보시게 되면요. 그 다음은 그래서 봤더니 이제 위에가 지수고요. 밑에가 빅스인데 빅스가 지금 13까지 빠져 있죠. 12, 13까지 빠져 있는 요 구간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거의 없는 시장 흐름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굉장히 어찌 보면 재미없는 거고, 어찌 보면 재미없지만, 어찌 보면 또 이게 잘 버티는 거 아니겠어요?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요런 그림들? 빅스가 거의 12, 13이 거의 저점인데, 그러니까 주가가 빠져도 조용히 빠지는 거 아닙니까, 이건? 이제 빅스가 줄어드는 예, 거는 이제 예, 뭐 그러니까 요 앞에 예, 보이는 그런 그림처럼 예, 갑자기 튈 수도 있는 요건이 될 수도 있잖아요. 네, 예, 네, 근데 어 최근 들어서 아시겠지만 음, 변동성이 계속 그 줄곧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지금 낮아지는 그런 모양은, 네, 아 지금 시장의 그 주도주가 소위 말하는 빅테크 대형주이다 보니까, 그러니까 전체가 다 올랐으면 아마 변동성이 떨어질 때 그 밑에 있는 주식도 아, 같이 올라서 떨어지는 폭이 더 있었을 텐데, 지금 뭐 오른 것도 없는데 뭐 나보고 빠지란 아, 이야기냐, 뭐 아,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, 그래서 아, 약간의 그 주도주가 예, 어떤 거에 따라서 이제 저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. 그래서 과거에 같은 패턴이 나오기에는 지금 올랐던 저런 게 나오려면 음, 빅세븐이 폭락을 해야 돼요. 근데 이제 그럴 모양은 아, 아니잖아요, 그죠? 그래서 야, 예. 아니, 조금. 이사님하고 제가 네, 제 자료를 같이 공유하지 않았거든요. 네. 제가 정확히 얘기하려고 한 건데, 맞춰버렸네, 이사님이. 그래요. 맞아요.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. 시장이 굉장히 조용히 하락하는 이유는, 매그니피센트 세븐스탁이 잘 버티기 때문이거든요. 그게 사실 물론 빠지지만, 그게 등락이 별로 없지 않지 않습니까? 그건데, 정확한 제가 하셨고, 바로 이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지금 스파이가요, 3개월 동안 1.5% 플러스입니다. 거의 강보합 정도.
딱 박스 시험은 요 3개월 동안 흐르면 거의 멈춰져 있는 듯한 요인들. 물론 등락이 있지만 다 제자리 왔기 때문에 지금 3개월 동안 최근에 보유하신 분들은요, 시장 왜 이렇게 재미없지? 왜 먹지 못하지? 하는 그 느낌이 나온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선 그 3개월 전으로 돌려보기 어떤지 같이 보시면요. 3개월 전입니다. 3개월 전 6월 20일이죠. 6월 20일 날 요거죠. 20일 날에 시황이 뭐였냐 보시는 것처럼 2021년 11월 이후에 가장 긴 주간 기준 5주 연속 올라왔다. 뭐가? S&P 500이. 그 다음에 2019년 3월에 가장 긴 주간 기준 상승이 이어졌다. 뭐가? 나스닥이 8주 연속 올라왔고 그 다음부터 장이 빠지기 시작합니다. 그 다음부터. 이때가 최고점, 그러니까 석 달 전 바로 오늘이 그 즈음이 시장이 가장 셌던 시점이에요. 가장 셌던 시점. 그럼 지금 그 셌던 시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모가 주식을 샀죠. 매수했는데 이분들이 도대체 못 버는 겁니다. 못 보고 지금까지 똔똔이기 때문에 답답한 거죠. 그러니까 추가 돈도 못 태우고 있고 파신 분들 파신 분들이고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답답한 게 이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없어 보이는.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? 아까 말씀하신 게 정답이죠. 한번 같이 확인하고 이겁니다. 그 같은 기간 동안에 분기 순위를 보시게 되면 애플이 마이너스 3.44%, 3개월 보유해서 마이너스 3.44%입니다. 마이너스.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2.8%, 3개월 보유해서. 물론 아마존 알파벳은 좀 별개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워낙 강했으니까. 예. 제가 그래서 강해서 일단 제가 주도주에 넣은 거 주도주에 있는 종목이죠. 주도주. 그 다음에 메타 플랫폼스 6.31% 올라갈 거 다행스럽죠. 그렇지만 엔비디아 테슬라 역시 0.69% 플러스 엔비디아 별로 못 먹은 거죠. 테슬라 똑같이 3% 빠졌기 때문에 뭐 애플 적어도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는 거의 보합권 내지 못 먹었다. 답답하다. 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. 이게 지금 조용한 하락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된 내용입니다. 막 급등락이 있으면 좋은데 거의 이렇게 모습 보이다 보니까 재미없어 보이는 거고요. 이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향후에도 계속 옆으로 가지 않을까, 기지 않을까라고 보이죠. 물론 이제 당장 뭐 내일 금리 결제 나오면 또 춤을 추겠지만 움직이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시장이 재미없는 이유를 매그니피센트 세븐스탁에 찾으면 어떨까라고 조언드립니다.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조금 이따 지금부터는 뭐냐면요. 팬데믹이 가져온 어떤 후유증인데 팬데믹이 가져온 후유증입니다. 후유증. 팬데믹 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화이자가 얼마나 올라갔습니까? 많이 올라갔죠. 백신 때문에. 백신 때 올라간 거고요. 올라갔죠. 전체 5년을 보게 되면 팬데믹 이전에 2019년대 주가에 다시 왔어요. 화이자는. 이 놀라운 상승폭을 다 지우고 다시 똑같이 보합권. 만약에 5년 전에 매수하시고 오늘 보시면 보합이네? 느끼는 거죠. 뭐 올라온 게 없네? 왜 이러지?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. 지수는 어떠냐? 같이 갔다가 약간 다시 빠지다가 올라간 케이스가 된 거죠. 예, 5년 동안 67.44% 올라간 겁니다. 예, 지수는. 예, 화이자 재미없었고요. 그래서 약간의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여러분 혹시 그거 기억하십니까? 언택트. 혹시 이사님 언택트 관련주 기억하세요? 언택트가 대세니 뭐 언택트를 사자 뭐 하자 막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. 그쵸. 진짜 미친 듯이 얘기했죠. 근데 지금 그거 다 꼬라박고 있거든요. 지금 그런 주식들이. 한번 같이 볼 네. 건데 좀 이따가 한번 제가 그 이유를 한번 여쭤볼 거니까 한번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해서 첫 번째 종목 화이자 봤고요. 두 번째 모더나 엄청 빠져있죠. 네, 이때 올라간 겁니다. 팬데믹 때 빠져있죠. 그 다음에 언택트 관련 소위 얘기했던 텔레닥 원격 의료 업체, 원격 의료 진료 업체죠. 다 빠져있죠. 페이팔 똑같이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온라인 구매가 어떻네 하면서 올라갔던 그 기업 똑같이 완전 다 빠져있죠. 지금도 헤매고 있고 다큐사인 뭐 이제는 뭐 직접 부장님 만나 뵙고 결제 안 받는다. 물론 일본은 제였죠. 일본은 직접 그때도 막 만나서 했대요. 근데 그게 뭐 전자서명 다큐사인이죠. 이것도 올라갔다 많이 빠졌죠. 대표적인 게 준비료. 다 빠져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그때 당시 물론 실적도 뭐 차이가 있습니다만 여기에다가 뭐 넷플릭스도 있었고요. 집에서 보자는 거죠.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엔비디아도 포함돼서 엔비디아 게임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집에서 뭐 뭔가 좀 화려한 영상을 보기 위해서 그래픽 칩 많이 쓰였으니까 그리고 다 올라왔었는데 하여간 다 빠졌고 이후 실적 때문에 다시 엇갈리는 모습 보이지만
그때 올라왔던 이 팬데믹의 이때 봤던 이 환영은 좀 그렇지만 그때 이런 어떤 기대감이 완벽히 깨진 게 아닌가. 진짜 완벽히 깨져갖고 그때 이 휴증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아까 봤던 보고서에 하면요. 거의 한 50여 개 기업이 그때 언택트 관련주 많이 분류가 됐는데 이런 기업들 아직까지 주가 회복을 못하고 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 코로나 때 나왔던 언택트 관련주가 굉장히 좀 어찌 보면 약간 한 1년 동안에 예, 잘 나갔던 게 아니었나. 잠깐 잘 나간 게 아니었나. 라고 좀 보여집니다.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은 아닌 거니까. 그래서 여기다 언택트도 있으면 좀 이따가 어떤 일인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사님, 이게 이렇게 올라갔다 폭망하는데 여러 가지겠지만 여기 언택트,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게 또 있을까요? 빠진 이유 중에 하나 있다면. 굳이 얘기하자면. 뭐 굳이 하자면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된 거죠, 결국. 실적도 있죠. 실적도 예, 있죠. 예. 예. 근데 저는 그렇죠. 예. 금리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. 금리가. 금리가 완전히 제로 금리였잖아요, 이때. 이런 텔레닥 같은 돈 못 버는 예. 기업이 올라가 싶지 금리도 있죠. 않거든요. 예.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말씀하신 거가 실적의 정답인데요. 어차피 페이팔 실적 빠졌거든요.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그림을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페이팔, 뭐 텔레닥 이런 기업들이 그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그때 이제 워낙 언택트 하다 보니까 실적이 좀 빠져도 그냥 아예 괜찮겠지. 언택트니까 이런 거가 가져온 휴유증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. 그래서 저희가 좀 만약에 이런 또 일이 있으면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미정원이 앞서 여러분께 네, 좋은 길로 인도할 거니까요.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헬스케어 업종인데 바이오젠부터 브리스톨 바이오, 스킵도, 쿠퍼, 의료 장비 업체죠. 다 빠졌어요. 다. 빠진 거 굉장히 심해지고 있죠. 빠지고 있죠. 에드워드 라이프 사이언스까지 빠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일루미나까지 빠지고 있고 레지메 다 빠지고 있는데 다 빠지고 있는데 이게 빠지는 이유가 혹시 이사님은 아세요? 헬스케어 쪽 빠지는 이유? 대형 제약사요? 네, 뭐 대형 제약사든 그다음에 의료 장비 업체든 주가가 빠지고 있거든요. 저는 이렇게 봅니다. 딱히 이유는 없어요. 이거에 대한 보고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리오픈이 되면서 약간의 밖에 나가서 진료 받으려고 하는 그 수요가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씩 소비 부진이 나와서 어려워진 게 아닌가. 웬만하면 참고 버티는 게 아닌가.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. 혹시 이사님 다른 의견 있습니까? 이렇게 헬스케어 업종이 많이 빠진 이유? 뭐 제약사든 우리 장비 업체든. 다만 올라온 게 있죠. 1112는 올라왔죠. 근데 특수한 경우가 올라온 거거든요. 그다음에 네. 또 한 가지 있는 게 뭐 벌텍스 파마시티컬, VRTX 이건 올라왔어요. 근데 이런 것들은 뭐 특수한 어떤 희귀 질환을 치료하는 건데 올라왔는데 나머지 기업들은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저번에도 한번 이 제약사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합병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등치를 키웠는데 음, 더 이상 키울 이게 등치가 없는 거죠. 음, 예. 합병까지 해서 키웠는데 전부 다 음, 그게 없고 이제 뭐 또 그런 것도 약가 문제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뭐 그렇죠. 그 전반적인 산업의 어떤 백그라운드가 음, 그렇게 제약의 그 좋은 상황이 아닌 것 같고 음, 또 하나는 무겁기도 하고 또 이게 이제 뭐 현재 어떤 그 사이클상 제약주의 어떤 흐름이 아니었다가 네, 요즘 이제 또 관심을 좀 뭐 가지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워낙 시장이 이제 뒤숭숭하니까 그럴 때 이제 좀 움직일 수 있는 건 있지만 좀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얘네들의 경쟁이 많이 이제 특허가 만료돼 가면서 이제 경쟁에 대한 우려 그것도 있죠. 네, 그 부분까지 있는 거고 헬스케어 음, 장비는 모르겠어요. 장비는 참 저거는 음. 다들 아껴 쓰나요?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, 진짜. 하여간 제가 한번 찾은 다음에 왜냐면 이게 네. 너무 광범위하게 음,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. 대표적으로 음. 보시면 뭐 요거는 이제 아이덱스는 요거는 이제 동물 쪽 약품 만드는 그쵸, 기업인데 예, 요것도 그건 또, 그렇고 그다음에 음, 에드워드 라이프 사이언스는 심장 박동 쪽으로 이제 만드는 기업이고 그다음에 뭐 덱스컴은 또 그거 아닙니까? 저기 혈당 당뇨, 측정기. 예. 혈당증, 그런데 예. 대부분 다 약간 다른데 다 같이 빠지고 있어요. 제가 다시 한번 조사해 본 다음에
한번 결과를 말씀드려보게요.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고, 요건 알겠죠. 코나그라 브랜드, 그 다음에 콜락스, 달러 제네럴, 달러 트리, 제너럴 밀스, 허쉬, 켈로그, 그 다음에 JM 스모커, 타겟, 다 빠지고 있다. 이건 똑같이 알죠. 소비 부진이다. 이유는요. 안 좋은 건데, 끝이 없다. 예, 끝이 없어요. 어제 이제 허쉬 물어보신 계신데, 허쉬는 아까 꺾였죠. 꺾였는데, 대부분 다 지금 아주 진짜 급속도로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가팔라지고 있어요. 그래서 야, 진짜 필수비에 이렇게 빠지는 거 봤을 때는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들만의 특 장점이었던 프라이싱 파워가 약해지다 보니까 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소비가 어려워지니까 빠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은 딱 이것도 결론이 뭐냐면요. 주식시장 역시 그냥 비니빙 부익부가 아닌가 싶어요. 그냥 몰리는 쪽 가자.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될 바에는 인공지능이 가는 게 아닌가. 그쪽으로만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. 나머지는 그냥 없다가 고른 게 아닌가. 보기 때문에 좀 혹시 보유하신 분들은요, 좀 시간이 걸릴 거로 보이니까 이것도 역시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뭐죠? 위주얼 고조할 때 얘기했던 몇 가지 기업들은요,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켈로 같은 게 대표적인 케이스, 켈로그. 켈로가 이제 뭐 여기에 무슨 뭐 지방 함유가 많이 돼 있는 당분이 많이 있네, 없네, 단백질이 있네, 없네, 먹으면 살이 찌네, 안 찌네, 비판받고 있는 그런 시리얼 기업이죠.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어려워져 있으니까요.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컷시도 마찬가지. 너무 달죠? 이렇게 좀 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.